금요일 퇴근길 지역의 이슈를 논합니다. 로컬 밀착 토크 로컬 썰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 두 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지역의 이야기를 이분들만큼 잘 풀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 두 분입니다. 순천시의회에 5번째로 입성하게 된 이봉남 의원님, 그리고 광양시의회 오선 의원, 백성호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최초 오선 의원 백성호 의원입니다. 저도 순천시의회 최초 오선 의원 이봉남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두 분은 저희 라디오 전망대 언더독 토론 패널로 활약을 오랜 기간 해오시다. 최근에 그 코너가 이제 뭐 개편 때 사라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두 분께서 오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겪고 돌아오셨는데 두 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성호 의원님? 네, 잘 지냈습니다. 다만 요새 MBC에 출연을 못해서 애청자들께서 예. 왜 지금 방송에 요즘에 안 나오냐, 다시 복귀할 것을 요청도 많이 하고 예. 복귀하면 꼭 연락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도 방송에서 들을 수 없다. 그동안의 지역의 이슈들을 방송을 통해서 잘 듣고 이해하고 했었는데 예.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이봉남 의원님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다시 스튜디오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백성호 의원님도 아마 선거 과정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 하는데 저는 이제 왜 목소리가 안 들리냐 이 얘기보다 방송 잘 듣고 있다. 예.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 이제 안부 인사로 네. 몇 개월 전에 들으셨던 방송 기억하시고 잘 그러니까요. 듣고 있다고. 잘 듣고 있다고 하고 네. 뭐 또 들어봤다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시고 선거 운동 하느라고 사실은 살이 좀 빠져서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네, 뭐 따로 이렇게 운동 안 해도 예. 선거에 이렇게 한번 치르고 나면 살이 쏙 빠집니다. 예. 저절로. 백성호 의원님도 조금 빠지셨습니까? 저는 지방선거 출마한 후보자 중에 유일하게 살이 빠지지 않은 후보입니다. 네, 시민의 사랑으로 내래 선거운동 기간에 더 살이 찐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이렇게 오선 의원이라는 타이틀, 정말 가볍지 않은 타이틀 맞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 다 이제 소수당으로 출전을 하시면서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르셨을 것 같은데 선거를 잘 치르신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에서 당당하게 1등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 원인을 좀 지나서 좀 분석을 해보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이제 특정 정당 같은 경우는 기호만 보고 찍을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이 소수정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찾아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성실히 잘한 덕분에 이번에도 당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압도적인 표를 주셨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봉남 의원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번 선거 치르시면서. 네, 저도 뭐 비례대표까지 해서 5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그동안의 선거 때보다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조국혁신당 당적을 가지고 당적을 출마를 갖고 했죠. 출마를 했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의정활동했었던 여러 가지 그 생활정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많이 인정해 주시고 예. 또 다시 한번 입성해서 그동안에 좀 해온 일들 플러스 또 해야 할 일들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저도 백성호 의원님처럼 3인 선거구에서 당적을 가지고 출마했지만 당당하게 1등으로 맞아요. 당선이 좀 됐습니다. 예, 무소속으로 출마를 지난 최근 2번은 하셨었는데 그때랑 좀 당적을 새로 갖고 출마하셨을 때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주민들께서 무소속 이봉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모습에 많이 이렇게 감동을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네, 그 예. 전까지. 그래서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 이제 옷을 입고 출마를 했는데 본선거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좀 질문이 있었던 거는 네.
무소속으로 나오지 왜 조국혁신당으로 나왔느냐. 무소속으로 나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좀 의외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무소속 이봉남에 대한 어떤 이런 향수, 애정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나 싶고 그 질문에는 뭐라고 답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소속 이봉남과 조국혁신당의 이봉남은 같은 사람이다. 기초의원은 사실 당적을 떠나서 당이 없어도 어쨌든 생활정치 주민들을 위한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예. 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이봉남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당적을 가진 이제 후보로서 더 책임감 있게 더 무게감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라는 얘기로 답을 좀 했죠. 예. 네. 자,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이제 진보당으로 지금 유일한 진보당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12년 동안 혼자 있었고 앞으로 4년도 혼자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울 수 있는 자리인데 오선 의원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사선을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만할 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지역민 분들로부터. 네네. 예. 그리고 맨날 시험만 할 거냐. 뭐 광역이라든지 단체장 도전은 언제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의원만 하실 겁니까? 이번 이제 어떻게 그 질문 궁금해서 저도. 글쎄요. 이제 5선을 예.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역할을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4년 동안 또 열심히 네. 시의회에서 두 분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의회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의회가 원구성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또 소수 정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이 아무래도 저희 전남 지역 호남에서는 민주당 독식 문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좀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봉남 의원님.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천도 그동안의 원구성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공교롭게 이제 이번 다가오는 10대 의회의 원구성 인적 구성을 보면 예. 25명인데 여기에 예. 19명이 민주당, 2명이 조국혁신당, 2명이 진보당, 그리고 2분이 무소속 의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님들이 꽤 많은 편인가요? 25%. 네, 그러니까 25% 다른 되죠. 해에 비해서 어때요? 한 명에서 2명 정도 좀 많은 상태인데요. 지난 이제 9대 의회보다는 한 분이 더 많죠. 예. 예. 그래서 이제 25 중에 어떻게 보면 25%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10대 원구성 관련해서 예. 이제 들리는 얘기, 그다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또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예. 이번 10대 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부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번 10대 의회에는 우리 무소속과 소수 정당을 선택해준 시민들께서는 의회가 좀 다양한 목소리로 구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또 이런 차원에서 선택을 좀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의회 내에 이런 목소리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예. 지난 화요일 날 우리 6명의 의원들이 예. 이 민주당의 독식이 아닌 협치, 그리고 28만 순천 시민의 좀 마음을 모으는 시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좀 했습니다. 예. 네. 그 얘기 잠깐만 이후에 다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광양시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사실 독식이 가장 심한 데가 또 비율로 쳤을 때는 광양시 아니겠습니까? 네. 광양시 의회요. 광양시의 의원은 이제 14명이고 그중에 13분이 민주당 소속이고 한 명이 유일한 진보당인데 예. 아마 이번에도 의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 단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다 구성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저도 이제 들리는 얘기로 그리고 과거에 보면 중앙당에서부터 예.
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의원총회를 하고 예. 거기에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 다음에 예. 본회의장에 가서 투표를 이어서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기서 당선되지 않은 분들이 갑자기 뭐 의장으로 출마한다든지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를 의장을 찍게 되면 징계하겠다라는 오. 이런 공문이 중앙당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상당히 좀 그 압박 수위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출마를 한다든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해주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예, 사실 근데 백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다선 광양시 의회 내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장 자리도 충분히 가실 수 있는 다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 여론들은 없습니까? 의회 내에서는? 의회 내에서는 없는데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 최초에 5선도 되었고 예. 그동안에 의장을 제외한 뭐 부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장 역할을 제가 다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이번에는 의장 하는 거 아니냐, 의장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지만 실은 의회 내에서는 지금 현실의 벽을 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시의회 내에서 의장단 선출 또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 배분 문제를 개선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순천시 의회에서 관련된 그 조례를 마련을 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좌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 더 풀어주시죠, 이봉남 의원님. 네. 이번 구대의회에 올해 연초에 그 순천시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례안을 이제 발의가 좀 됐었습니다. 조례안이 교섭단체. 예. 그래서 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조례를 3월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하려고 했다가 예. 선거가 좀 임박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혹시 이 조례로 인해서 경선에 혹시 영향을 받을까 우려를 좀 하셔서 그러면 6월에 6월 회기 때 다루자라고 그때 사실은 좀 밀어놨던 조례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지 통과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갑자기 지난 월요일 순천시의회 이번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표결이 좀 있었고 여기에서 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조례가 부결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조례는 필요하나 예. 이 구대 의회가 끝나는 지점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예. 필요하겠느냐 이제 이런 민주당 내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10대 의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였던 건데 사실은 이 10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구대의회에서 충분하게 이거를 문제제기 없이 같이 협의해서 통과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10대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정말 의회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수당과 소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의회가 운영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혹시 이 조례로 인해서 뭐 위원장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뭐 이런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또 그때 당시에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부결이 됐는데 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은 이 조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하고 또 의논하고 상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교섭단체는 이 생활정치 현장이 기초의회에서 사실 이렇게 정파 간의 소모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의회에 이렇게 발의되는 여러 가지 의안이라든지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교섭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의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례인데요. 이 교섭단체에서는 주로 이제 의사일정 협의라든지 그리고 원 구성과 관련된 공식적인 협상 창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정당 정책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 교섭단체는
다수당 독점을 좀 견제하고 예. 사전에 이 소수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순천시 의회에서는 교섭단체 마련 요구 관련된 조례가 일단 부결이 됐어요. 네. 그럼 10대 의회에서 다시 추진해야죠. 추진을 하실 네. 계획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순천시 의회 사례요. 일단 교섭단체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실은 이거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뭐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보면은 방식이 교황식 선출 방법이라고 해서 예. 모든 의원들이 다 후보인 방법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은 이 후보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의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따로 없고 지금은 전체 전체가 다 의원이 예, 대상 후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장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 떨어지면 다시 부의장에 가고 부의장 하겠다는 사람이 떨어지면 다시 상임위원장에 가는 이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의장단 선출하는 방식도 지금 저는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역 시의회 내에서 무소속 소수당 의원들의 민주당 독식 문제 제기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짚어봤고요. 지역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 지역인데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인수위가 채무를 3조 6천억 원을 가지고 시작하게 생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공약 이행 또 신규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요. 이와 동시에 또 광양시 상황도 보니까 마이너스 650억 원 적자 상태로 좀 출범을 하게 생긴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광양시장 당선인도 광양시가 좀 사실상 비상이다라고 밝힌 상황.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백성호 의원님.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옛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예. 2026년도 국도비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476억 원 정도 6,505억 원을 역대 최대로 많이 확보했다라고 자랑한 것이 작년 12월 달입니다. 예.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벌써 재정 이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시비를 많이 이렇게 대응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2026년도 본 예산을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예산이 거의 한 2,450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예. 시비를 편성한 것은 1,690억 정도 편성하고 아직 미편성한 것이 한 750억 정도가 됩니다. 아마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예.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비를 대응 투자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가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시비 대응 투자 못했던 부분을 다시 메꿔 넣는 이런 예. 식의 예산 편성을 하는데 메꿔지지가 지금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메꿔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됐던 국도비 공모 사업 중에서도 예. 정말로 필요 없는 사업들은 반납을 하든지 예. 아니면 뭐 다음 해로 넘기든지 예.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이 재정이 많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필요하죠. 대표적인 예산이 지금 시민 1인당 30만 원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것까지 주고 나면은 마이너스 1,000억 원대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한 450억 예.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부족한 예산에 그것까지 더한다면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예. 더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걸 우선할 것이냐 하는데 시민분들은 그 공약을 보고 지지했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다니면은 30만 원 언제 지급하냐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은데 예.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 내부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공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인께서 이제 시장으로 역할을 시작하면서 예. 본인이 지급 의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만약에 넘기게 되면 예. 그때 가면 이제 저희 의회에서
뭐 논의가 있든지 아니면 그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같이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시장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네. 세출을 좀 구조 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은 시의회가 예산을 그 승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뭐 챙기지 못했다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요 책임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의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시장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그러니까요. 않으면 단 한 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물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만은 의회가 최종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재정 상태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순천시의 재정 상태나 혹은 시의회 내에서 재정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직 순천에서는 이제 재정 관련해서 예. 이제 시장 인수위원회라든지 또 의회 내에서 아직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업무들을 지금 또 보고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광양 사례를 봤을 때 예. 이제 순천에서도 재정 점검이 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언론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백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저는 둘 다 좀 책임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최종 의결을 좀 해야 되는 이제 의회에 예. 가장 큰 좀 책임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예산이 좀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사업을 좀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연말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잉여금이라든지 순세기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긴축 재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는 매년 이제 재정 공시도 좀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주민들이 우리 도시에 우리 동네에 살림살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매년 연말 연초에 예.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장치가 좀 필요하다. 물론요. 예, 이 장치가 분명히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국도비 매칭 사업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광양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네네네. 나갔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예. 왜냐하면 국도비는 사실 뭐 20% 30% 이렇게 주면서 지방비를 50% 이상 매칭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재정 또 이렇게 이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예.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이건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이런 과제도 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의 좀 재정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순천 지역의 이슈도 하나 보겠습니다. 순천 지역에서 최근에 현직 시의원이 시장 인수위에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영란 의원인데 최근 인수위를 사퇴하셨더라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봉남 의원님. 네, 저는 인수위원회에 시도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 시도위원을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라라고 요청한 지금 인수위원회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한 시의원 당사자 네, 본인도 조금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될 기본적인 좀 책무가 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예. 지방의회 좀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인수위에 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좀 됐고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의회 내에 또 동료 의원들 간에도 이런 얘기도 좀 회자가 되면서 아무래도 인수위원직을 좀 사퇴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늦게나마 인수위직을 좀 사퇴하고 또 본연의 견제 감시를 좀 최대한 해보겠다라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또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럼 사실은 해당 의원님께서 시의회 활동을 할 때 견제 감시 역할을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빌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집행부하고 그러니까 행정하고 건전한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지방의회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야 되는 이런 기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예, 백성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수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거와 관련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의회 내의 분위기라든지 예, 그동안 의회에서 했던 정책들 예. 이런 것들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게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공약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예. 시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 가서 그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의회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예. 인수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실제 이번에 광양에서도- 사퇴를 하실 광양- 필요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양에서도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으신 민주당 소속 의원 한 분이 인수위원회에 지금 합류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또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의 또 의견도 전달할 수도 있고. 하기 김보라 때- 의원님 말씀하시는 네, 거.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물론 당선인은 무소속인데 인수위원회 들어간 분은 또 민주당 소속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 말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그 참여하는 거와 관련해서 그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는데요. 이제 백성호 의원님 이제 의견도 뭐 존중을 하고 어쨌든 이제 의회 내에서 사실은 이 확정된 공약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견제 예. 감시를 하고 또 감사를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참여하신 분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의장직에 지금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라든지 견제 감시 차원에서는 저는 인수위원회 이제 예를 들어서 현직이지만 뭐 출마를 안 했거나 다음 10대 의회에 다시 입성을 이렇게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입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는 인수위에 참여하는 부분은 참여하지 않고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든지 통로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지 않았다고 않느냐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로컬 밀착 토크 로컬 썰전 첫 시간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의 또 활동들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